미국 내에 구축된 그 K배터리 쪽의 생산 공장으로 주문이 몰릴 수가 있겠죠. 점유율이 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 IRA법이 단순히 폐지해서 다른 법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워낙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고 유기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국과 비동맹국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 법안은 쉽게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 2차전지에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나왔죠. 그 IRA 수정법안 관련돼서 제목이 예상된 수순 통과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오늘이 15일이니까 그저께 이틀 전이네. 네네네. 그저께 나왔던 건데. 네. 이거 일단은 저기 그 연합뉴스 내용, 요 뉴스를 제목이 그 미하와 공화 법안 IRA 폐기 여부 촉각 예상했지만 통과 불확실, 요 내용을 이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주요 내용이 미국 그 하원 공화당 쪽에서 그 IRA 내 여러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그 30T죠. 네. 그게 이제 그 세액공제하는 부분인데, 27년에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 종료 시점이 2032년에서 26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6년까지로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제외 요건에서는 이제 2009년에서 25년 사이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0만 대를 초과한 업체는 26년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GM, 현대차는 이제 뭐 초안대로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상업용 차들 있지 않습니까? 리스 차를 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45W도 폐지 예정이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을 해서 도입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주로 현대차 쪽에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상황이고, 현재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고 한 8%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제 여기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자주 이제 그 공장에서는 하이브리드도 추가를 하고 올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법안이 일단 초안이에요. 초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많은 협상을 통해서 수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IRA 수혜 지역이 대부분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그 속해 있는 지역이라서 고용 문제 때문에 반대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요거와 별도로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내연기관차 금지 법안을 이제 하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가 된 상태인데, 여기 대해서도 지금 그 소송이 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7개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반발을 해서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는 그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것도 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김비스 교수가 최근에 이분이 요런 IRA법 관련된 내용에서 항상 마지막에 전문가 의견이 항상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도 일부 반대 입장이고, 법안은 상징적 게스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그 미래세 화학 담당 쪽에 애널리스트가 간단히 요약을 한 걸로 보면은, 이건 태양광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 관련돼서는 보면은, 이게 지금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게 이제 AMPC잖아요. 45X.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2032년까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2039년에는 75%, 31년에 50%, 32년에 25%, 2033년도에 종료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31년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AMPC는 최대한 덜 건드리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풍력 부분은 좀 달라요. 풍력에서는 28년부터 세고 27년까지 거고, 다만 이제 FOAC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FOAC 규정이 돼서 FOAC 규정 속하는 국가의 광물을 쓰게 되면 그 전기차 세액 공제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7,500달러 안 주겠다는 건데, 여기 AMPC 대결을 넣습니다. 처음 들어간 거죠? AMPC에는 그동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는 AMPC 규정되지 FOAC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뭐 시에텍 걸 갖다 쓰다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이제 26년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25% 올라가니까 여기에 그런 원가 경쟁력이 우리가 더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재정 후 1년 이후 FEOC 물질적 지원을 받는 구성 요소는 공제 불가하다. 그리고 재정 후 지정 외국 기관 납세자 공제 불가. 요게 더 중요한 게 재정 후 2년 이후에 외국 영향 기관 또는 FEOC의 지출 5%, 그리고 FDAP 15% 초과시 공제 불가. 이게 이제 또 재정 후 2년 이후에 FEOC와 100만 달러 초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생산된 구성 요소 공제 불가. 요게 지금 해당되는 게 포드랑 시에텔이 이제 포드가 기술료를 내고서 네네네. 지금 LFP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해당이 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시에텔로부터 기술 라이센스료를 내고서 네네. 이제 LFP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뉴스도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일단 막힐 거로 보여지는 이유는 공화당 내 상원의원 5명이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하원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알래스카 등 포함해서 여기 이제 5명 공화당 상원의원이 하원을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상원의 의석수가 6석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원안이 통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정이 불가피하고 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초안이 맥스인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최대치인 거예요. 최대치네. 네네. 안 좋은 거는 최대치인 네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요것도 여기 다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IRA를 통해서 지금 2022년 이후로 계획된 투자 금액이 1192조 정도 되거든요. 8,430억 달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게 3,210억 달러. 그러니까 38% 집행이 됐고, 네네네. 나머지 5,220억 달러는 아직 계획 단계라는 거죠. 62%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전체 투자 계획의 4분의 3 정도가 공화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공화당 지역에 투자 집행된 게 2,540억 달러, 전체 40%라는 겁니다. 나머지 3,880억 달러. 이게 대략 한 500조 넘을 거예요. 그러면 530조 정도 될 건데 60%는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 그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이 돼야 그렇죠. 투자도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죠. 할 텐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폐지가 된다 했을 때는 지역 투자가 중단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화당 내 일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함된 일부 26명이 그래서 유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화당 한 38명도 모든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폐지가 주장을 한 것도 해가지고 이게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IRA법에 의한 보조금이 혜택이 있는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폐지해야 막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하원 통과도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수정을 굉장히 협상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IRA법이 단순히 폐지를 해서 다른 법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워낙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고 지금 유기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국가 비동맹국 FEOC 규정도 굉장히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법안은 쉽게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아마 굉장히 지대한 협상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6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세전 종목들이 여기 대한 IRA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을 6월 정도로 봐요. 네네. 그리고 6월이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IRA법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없애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공화당 지역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는 거라서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가 추진을 지금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FEOC 규정에 AMPC가 AMPC 규정에 FEOC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미국 내의 K배터리 점유율이 54% 정도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배터리 업체 짐을 완전 막기 때문에 이게 ESS까지 다 막혀버리는 결과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미국 내에 구축된 그 K배터리 쪽의 생산 공장으로 주문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럼 점유율이 그러면은 뭐 80% 9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나머지 있는 거로는 그 안에 이제 그 파나소닉이라든가 뭐 ASC, 고시원 하이테크는 좀 공장 증선이 좀 중단이 일단 된 상태고 몇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거의 다 사실상 거의 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의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 보는 법안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주의 ACC 네네네. 소법안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미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내연차 판매 금지 그 법안에 대해서 계획을 이제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단.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외에 그 다른 지역에서 네. 소송을 해서 네. 한 거를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어. 최종 승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EPA 미국 환경청에서 최종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고, 그리고 이 그 ACC2 법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주라든가 그 매사추세츠라든가 오리건 중 해서 11개 주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네. 거고, 이 11개 주가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 하원에서 공화당 위주잖아요. 공화당 쪽에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론화는 환경 보호와 대중국 경쟁의 필수라고 반박을 한 상태라서 이것도 다시 한번 또 그 소송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요 내용 들어갔고, 네네. 미국 17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거는 소송 향후 들어갈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차 인프라 네네네. 보조금 중단 조치한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17개 주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중단 조치에 그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보류하고 승인을 중단시켜서 전기차 산업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소송 배경은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장 사업을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조금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막는 이 지침은 위법이라고 해서 그 17개 주가 연방 고속도로 청이라고 하네요. 여기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대략 3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의 조치는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가 다 민주당 성향 주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블루 스테이트에서 주들이 이제 소송을 했고, 뭐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법안을 지금 트럼프에서 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IRA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뭐 국내 기업 사실 이제 지금 IRA법을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5% 정도 증가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마이너스 5%, 맞아요, 어떤 데는 플러스 5% 지금 조금 좀 있어. 데이터가 차이가 다른데 있더라고요. 5% 정도로 성장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테슬라 데이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아이오닉 5가 보조금에서 올해 제외가 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조지아주 현대차 신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산 요건 충족해서 이제 보조금 혜택 다시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7,500달러 보조금 받게 되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늘릴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오닉 9도 향후에 여기 보조금 명단에 포함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제 아이오닉 5가 워낙 참 좋기 때문에 9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느 정도 경쟁률을 다시 차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IRA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도 보조금을 주는 게 이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중고전기차 19개 모델이 여기를 그 하이브리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돼요. 그래서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중고 전기차 19개 모델이 이제 그 IRA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중고차는 4,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이 이게 신차 시장까지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아이오닉 5 국내에서 68만 킬로 탄 분이
그거 SOC가 86% 남은 거, 와. 그 사건 보셨나요? 그 뉴스? 아니, 그거 못 봤어요. 네. 그렇게, 그, i5를 탔는데 68만 킬로를 사셨어요. 그런데 SOC가 86%까지 남은 거예요. 그, 비아드 전기차 뭐 15만 타면은 SOC 뭐 많이 박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에서 그거 수거해가지고 새 차를 바꿔줬습니다. 그, 68만 타는 그 데이터가 있는 걸 얻은 거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 중고차 모델이 그 SOC가 되게 빵빵해요. 그 별로 안 닿아요. 90% 이상 다, 뭐 95%, 6%, 7%다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뭐, 이거 중고차 사주셔도 돼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 SK온 배터리일까요? 주로, 그렇죠. 그렇겠죠? SK온 꽤 네.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현재로는. 그리고 그, 아이오닉 시리즈는 다 SK온 거예요. 아이오닉 9만 이제 삼성 SDI 맞아요.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이 $2,500 이하면서 구매 시점 금의 연도보다 최소 2년 이상 된 모델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년 이상 돼도, 워낙 그, 이제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고, 모델은 이제 아이오닉 5, 6, 코나 EV,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그 GV70, GV60, 23년도 모델, EV6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게 좋을 것 같아요. EV6랑 아이오닉 5?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니로 EV, 소울 EV. 니로랑 소울은 그냥 그런 거 같고,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이오닉이랑 산타페, 소나타, 투싼, 옵티마, 이게 K5죠. 소렌토, 스포티지. 이렇게 7개 모델 들어가서, 이런 모델들이 지금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신차를 위협할 만한 네. 상당한 경쟁 모델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EV6랑, 요거 아이오닉 5, 6, 요 정도가 딱 좋아 보입니다. GV70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현대기아차의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 모델이 이번 새 공제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중고차 시장은 물론 신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그 IRA법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그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걸 좀 그래도 나름 준비를 좀 해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협상이 돼서 하원에서 통과될지 말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통과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반면에 그 AMPC에 FEC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중국 배터리를 완전히 막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현재 이것도 악재로 반영돼서 주가도 빠지거든요. 1분기 실적을 보니,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1분기 실적을 좀 보고서, 주가들을 판단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 이 또한 2분기 실적이 대부분 톤다운이 됐어요. 엔솔 같은 경우에 2분기는 일시적으로 이제 감익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재 업체를 비롯해서 2차전 기업들이 하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완성제 기업들도 지금 가이던스를 다 처리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관세 문제가 좀 확정이 되고, 그리고 IRA에 대한 이런 수정 법안이라든가 어떻게 수정이 될지, 그러니까 IRA 법안 폐지라는 말이 안 맞아요. 폐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게 너무 최악은 아니다 해가 주가도 막 급등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보면 이제 자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 시비라든가 이런 자금 조달 이슈가 좀 같이 또 맞물려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가 넘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그리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3월, 4월, 5월 달에 기관 비중이 많이 올라가요. 물론 이제 금융 투자가 좀 주로 있고, 투신과 금융 투자가 주로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계속 이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3, 4, 5월 달에 개인들 이탈들 중간중간은 좀 사지만은 대부분 이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 매수를 좀 버틴다던가 아니면은 좀 뭔가 추가를 한다기보다도 지금 다른 포트로 변경하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수는 정고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2차전지 종목들은 1분기를 보고 판단하자 했는데 1분기도 2분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6월 보자. 이렇게 좀 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최근에 약간 화해 모드처럼 이제 상호 간에 90일 유예하고 그래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ESS나 완전히 폭증할 걸로 생각했는데 중국 거 뺏기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관세가 약간 화해 모드로 가면 생각보다 전기차도 그렇고 ESS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6년부터는 이제 ESS 배터리도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가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7.5에서 네, 25%로 그거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기본관세 10%에 이제 어쨌든 중국 대에서 현재는 30%잖아요. 네. 90유예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10%는 그대로 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10%에 7.5에 그러니까 25% 35% 관세 정도는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MPC에다가 FOC 규정을 넣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떠나서 아예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원전 차단. 네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AMPC를 받게 되는데 세공제라는 결국은 소비자 쪽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AMPC는 이제 생산자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조이즈벤처를 하는 쪽 공장 쪽에서 완성차 입장에서도 APC를 효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이즈벤처에 있는 공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중국산을 쓰려고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단독 공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재 같은 경우 최대한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서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은 26년부터는 어쨌든 ESS도 배터리에서도 좀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투자 포인트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추가로 대중 관세가 붙는 거에 대해서 더 빠르게 이제 K 배터리 대체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수혜보다 관세로 인해서 아예 무역이 안 되는 리스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이 관세 견적이 부담을 더 느끼거든요. 아예 그냥 거래가 무역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그냥 더 쪼그라드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 관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을 막는 이런 정책들을 유지하는 게 특히 FOC 규정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세 공제가 아예 빠르게 조기되기보다 좀 더 늦춰져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급이 되고 그리고 APC를 비롯해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FOC 규정이 강화되는 쪽이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센티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탈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현재는. 그리고, 그래서 지난해 아마, 4분기 때부터 어떤 일이 많이 보였냐면, 2차전지 투자자들이 바이오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그게 가속화되고, 특히 3월, 4월 달에, 2차전지부터 밀릴 때, 관세 문제, 관세 이슈 터질 때, 바이오로 정말 많이 넘어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엄청 파른 거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2차전지를 탁상 밀고 다 완전히 바이오로 넘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제 고객들이 계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바이오예요. 들어오는 게. 섭천장제야, 젠백스 이런 거 진짜 많이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다 그런 게 들어오고. 오히려 조선방사는 안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자들이 조선방사 넘어가는 것보다 주로 바이오로 넘어가는 게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 두산 그룹도 많이 올라가니까 두산이라든가 두산 우산도 그래서 에코프로랑 엔캠을 손절해서 두산이 갈아타는 그런 방송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그 두산 우선주 어떤 힘으로 해서 네네. 사달라고 해서 두산 우선주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샀구나. 지지난 금요일 날 두산 우선주로 전량 갈아타가지고 어제 다 팔았어요. 야. 그리고 그 판 걸로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그 두산 에너비티를 샀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종가에 두산 에너비티를 더 샀어요. 그 우선주를 판 거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뉜다 보니까 그걸 추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도 지금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물어보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또 두산은 괜찮다라고 해서 매매를 해서 지금 최근에 해서 제가 그 두산이랑 우선주는 지금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그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아 보이던데. 그거랑 해서 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추천 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1분기까지 지금 주가 그 실적이 반등 크게 여의치가 않아서 주가 못 갈 것 같다. 그럼 보고성 이후로 판단하자 해서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포트를 좀 이동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틸 거 버티자라고 말씀드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게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선도 되고, 광산도 될 수도 있고, 그 요즘 두산 전자 때문에 좀 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그런 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력기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회복되더라고, 주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투에서 제일 싸다고 얘기한 게 그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밸류가 제일 싸다라고 해서 목표가 44만 원짜리 나오고, 오늘 좀 강했죠. 네네. 그리고 어제 LS 일렉트릭이 그 LS가 아니라 그 일진전기가 실질 발표를 서프라이즈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부진에 밀렸고, 그리고 오늘 어디서 나왔더라? 유안타에서 일진전기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일진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를 그렇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세론이 나왔다. 좀 납득이 안 되고 수주량도 상승 최고고 이익률도 상승 최고고 분기 실적 상승 최고고 앞으로 이게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주가는 아직 다른 애보다 좀 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서 일진전기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상태니까 며칠 좀 눌림목 한 2, 3, 2번, 3번 분할로 해서 매수하는 관점에서 지금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보고서 이제 5월 15일 기준이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리포트 내용 참고해 보시죠. 그 유한타증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네.